네, 아무도 안녕하지 못한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월간 대전 기후정의 SOS 진행을 맡고 있는 대전 기후정의 모임의 송순호 한재강입니다. 네, 한 박자 늦었네요. 네, 월간 대전 기후정의 SOS는 한 달에 한 번씩 기후위기를 걱정하고 기후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찾아가는 인터넷 방송입니다. 월간 대전 기후정의 SOS는 지구에서 동네까지 기후정의와 관련된 온갖 소식과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9월 방송 이후에 한참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각자 공간에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짬을 내서 이 방송을 만들고 있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좀 힘에 부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 가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꼭 마지막 방송을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해서 다들 짬을 내서 모여서 오늘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양해해 주시고 또 반갑게 맞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 1월부터 실번 방송을 통하고 오늘까지 10번의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송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고 내년도에는 또 어떤 활동을 할까 좀 이렇게 자분자분 평화롭게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이었습니다만은 네. 그렇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3일 밤에 내란 시도 사건 이후로 전국도 요동치고 여기 계신 우리 모두의 삶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이따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상치 않게 탄핵 정국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오후쯤이면 두 번째 탄핵 국회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또 기후정의 운동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런 얘기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코너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나의 기후정의 아무거나.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나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태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생태헌법이요? 좀 생소한데 그게 뭐 내란, 탄핵 이 전국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1987년 6월 항쟁 이후로 그때 국민이 직접 뽑은 직선제 대통령이 너무 간절하고 소중해서 그때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헌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군사 독재 오래 신음해서 그때는 직선제 대통령이 정말 소중한 존재였지만 지금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보수 양당이 승자 독식의 그 정권 바꿔치기를 하면서 한국 사회의 발목을 잡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에게 계엄령 발동권이 남아있는지조차 다들 몰랐는데 이런 권한까지 있는 막강한 대통령제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광장이 열리고 주권자의 시간이 열린 지금 더 급진적인 번역의 가능성을 상상을 할 필요가 있고 새로운 헌법을 생각할 때가 됐다. 그래서 생태헌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헌법이다. 가슴이 좀 뛰는 얘기인데요. 특히 계엄 탄핵 사태를 맞이하면서 그런 얘기들, 개헌에 대한 논의들이 차츰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 새로운 헌법이라고 한다면 어떤 내용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좀 주시죠. 네, 근데 법에서 주체로 인정을 하는 것이 원래는 부르주아, 그러니까 돈이 있는 서구, 백인, 남성, 성인 이렇게만 처음에 주체로 인정이 되었지만 점점 그게 확대되는 과정에 있었거든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여성이나 유색인종은 주체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투쟁을 통해서 주체로 점차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비인간 동물 그리고 생태계 이렇게 우리의 삶에 정말 소중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그런 존재들이 법적으로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주체들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이제 생태헌법에 담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삶의 주체로 서야 되는 존재들이 물체 또는 객체화되고 있는 지금의 헌법에 대항하는 다른 헌법이 필요하다. 이게 핵심인가요? 네.
생태법인이라고 하는데 법인이 법인격인데요. 법인격체 인간 이외의 존재에도 생태적 가치가 이제 주요한 대상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연에도 이제 법적 권리의 주체를 인정하는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도입이 되면 도입되는 과정의 사회적 논의 그 다음에 판례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크게 진전을 할 수 있고 지금의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비인간 주체들이 우리에게 원래 이렇게 자연스러운 주체로 인식되었던 것이 수천 년간 모든 문명권의 공통적이었고 이렇게 인간 그리고 비인간 이렇게 딱 정신과 육체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진 것이 100년, 200년 이렇게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서구의 도구적 이성이 지구를 정말 파탄내고 우리의 삶 자체를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연스러운 가치관이 다시 헌법에 반영될 때인 것이죠. 네. 그래서 핵심은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헌법은 생태헌법이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고 생태헌법은 비인간 주체들을 헌법의 권리의 주체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게 듣기에는 좀 그럴듯하지만은 너무 이상적이지 않냐 그런 사례가 있는 거냐 이런 궁금증도 가질 텐데 사례가 있을까요? 이런 헌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나요? 네,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많이 적용이 된 개념이고요. 좀 이르기에는 1979년에 파리아라고 하는 하와이에 사는 희귀 새가 있는데 네. 이 새가 고유한 권리를 가진 법인격으로서 법률상 지위를 가지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다. 이런 판결이 나왔고 그래서 원고인 파리아 새가 승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에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멸종 위기종인 바다 쇠오리가 원고가 되어서 목재 회사에 소송을 걸었고요. 그리고 위기종으로서 보호를 받을 위기종으로서의 법적 주체로서 인정이 되어서 소송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정말 획기적으로 에콰도르의 생태헌법이 발효가 되었는데 파차마마, 그러니까 어머니 지구라고 하는 이제 자연으로 대표되는 파차마마의 권리가 생태헌법에 포함이 돼서 새 헌법에는 자연이 법적 주체가 되는 것이 헌법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2010년에 볼리비아에서도 비슷한 법률이 발효가 되었고요. 그리고 2014년에 뉴질랜드에서는 마오리족에게 굉장히 소중한 의미가 있는 팡아누이 강이 법적으로 인간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인간으로 규정이 되어서 소송도 할 수 있고 후견인을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오리 말로 코아우테아와 코테아와 코아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강이 나이고 내가 강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법이 적용되지 않는 헌법이 이미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고요. 스웨덴에서도 자연이 존재하고 번영하고 재생하고 진화할 권리를 이제 보장하는 헌법 개정안이 올라오기도 했고 스페인에서도 석호가 법 인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제 규정이 되었고 그리고 파나마에서도 바다 거북이 권리 주체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네. 강이 나고 내가 강이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전 아까 나혜님이 소개하는 말 중에 생태적으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 말에 사실은 마음이 딱 멈춰서 걸려서 우리가 과연 어디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되는가에 저는 좀 목에 여기 딱 걸렸었어요. 그렇다면 그것과 다르게 강이 나고 내가 강이다라는 요 한마디로 사실은 모든 존재가 존재 그대로 인정받고 인정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관점으로 뭔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생태법인이 도입된다면 아마 1호가 제주 남방 큰 돌고래가 될 것 같은데 네, 핫핑크 돌핀스 같은 사회단체에서도 오랫동안 싸워왔고 이 개념이 이제 많이 퍼지기 시작했고 제주도 도정 자체에서도 이 제주 남방 큰 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하자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하고 생태법인의 1호는 제주도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의지를 좀 드러내고 있어서 아마
1호가 되면 그것은 네, 제주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우리의 그 사례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생태법의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거나 이런 게 있는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이제 법학자들 중에 지구헌법, 지구법 이런 것을 연구하는 분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아직은 소수지만 이런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지고는 있지만 언젠가는 이게 싸우면 이길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소송해서 계속 법적 지위를 인정을 받고 그리고 달걀로 바위 치는 것처럼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언젠가는 어느 판사는 걸릴 것이다 어느 판사는 마음이 움직일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도 처음 이 소송을 시작한 활동가이자 변호사가 이건 30년 걸리는 싸움이다. 그리고 이거 하다 보면 결국은 어느 판사는 판례를 다르게 내게 되어 있다. 그때까지 싸우는 거다. 이렇게 말해서 좀 긴 싸움이 될 것 같지만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아마도 개헌 논의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럴 때 그 개헌 논의가 권력 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또 폭넓은 생태사의 경제적인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개헌 논의 속에 담겨져야 할 텐데 아마 오늘 얘기했다는 생태헌법 그리고 비인간 존재들이 헌법의 권리 주체로서 반영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논의 속에 포함될 수 있기를 기다려보고 우리도 모두 열심히 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이게 윤석열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윤석열스러움, 그러니까 권력과 폭력으로 다른 존재에 억압을 가할 수 있고 착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데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격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돌아봐야 하는데 우리나라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런 인간만 존엄하다고 보는 인간만 존엄하다고 선언하는 것은 이제 이 위기의 시대 그리고 이 근본적인 위기를 불러오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헌법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생명 존중 그리고 생태계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보호 의무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바로 생태계고 우리가 자연이다 이런 개념이 헌법의 개정안에 포함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드시 네. 그 내용이 포함되기를 함께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렇게 싸워야죠. 네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